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를 길게 소개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하지만 모든 공포 이야기가 그렇듯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이 가족의 집은 도시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인 김씨는 많은 시간을 도시에서 일하며 보내곤 해서 그야 아내와 어린 두 자녀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던 터였다. 김씨의 가족은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땐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가끔씩 아이들이 자다가 깨어 울면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자꾸 자신들을 쳐다본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내는 이러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 털어놓았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집에 원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예전에 그 집에서 노인 한 분이 홀로 돌아가셨대. 하지만 김씨는 이를 믿지 않았고 아내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던 그 섬뜩한 경험들이 조금씩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일쑤였고 자고 일어나 보면 어디선가 온 듯한 먼지가 마루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가족들은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결심을 하고 집 주변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집 뒤편에 오래된 묘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파손된 비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을의 노인에게 묻자 그는 그 집 뒷마당에 살던 노인이 묻혀있다고 했다. 죽은 노인은 마을의 전통적인 혼례식 없이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혼은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김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집을 방문하여 악기를 부딪히며 주문을 내었다. 그녀는 집의 기운을 정화하고 나서 가족에게 조언을 했다. 이 집은 이 노인과 분명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들도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그분께 정성을 들이세요. 그분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김씨와 그의 아내는 무당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비석을 정돈하고 묘지 주변의 잡초를 제거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간단한 제사를 올리며 평안을 빌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은 점차 사라졌고 가족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씩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다정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그 집에 대해 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김씨의 가족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집이 자신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된 집의 일원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며 경의를 표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닌 세월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기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한여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철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근처에 다른 사람 하나 없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여행에 들떠 있었고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만끽했다.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갔고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철수는 이야기 도중 문득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 공포 썰이 생각났다. 그가 이야기한 썰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강원도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해진 날이 되면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모여 이상한 의식을 치렀다. 그들은 그 의식이 마을을 외부의 악령으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믿고 있었지만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 사람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사진작가가 그 마을의 풍경을 찍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폐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주민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사진작가는 몰래 그 의식을 촬영하기 위해 폐가로 향했다. 나무 뒤에 숨어 카메라를 준비하던 그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민들은 미리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미 그의 방해를 예상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부터 사진작가는 끔찍한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산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마치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괴현상은 계속됐고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바로 마을 주민들의 원한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철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캠프파이어 주위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불타는 장작이 부서지는 소리를 제외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모습의 그림자가 캠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이 나무에 비친 그림자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사람 형태의 실루엣을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친구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는 어느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그 모양은 철수가 이야기 속에서 묘사한 사진작가의 모습과 똑같았다. 모두 겁에 질려 불빛이 당치 않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한참을 달린 끝에 비로소 그들은 안전한 장소라고 느껴지는 근처 민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경험을 간신히 모면한 그들은 민가 사람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라고 한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자가 그곳에 머문다고 했다. 주민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철수와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날 밤은 그 민가에서 묵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밤늦게 철수와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알 수 없는 비밀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는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괴담은 철수와 친구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단지 그중 하나가 이 이야기를 조금씩 변형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그들만이 알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 일명 공포 썰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무서운 경험담이나 미스터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이제 하나의 긴 공포 썰을 작성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곳이었으며 모든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곳이었다. 이 평화롭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시기였다. 그날 마을에 사는 60대의 김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할머니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수색대를 조직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그들은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할머니는 몹시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있던 탓에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려 있었다. 놀라운 것은 구조된 이후 할머니가 한 말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숲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흐릿하고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점차 그녀에게 다가오며 명확해졌다고 했다.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속삭임 같았으며 이리 와라고 부르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됐다. 다들 그저 저체온증에 의한 환청이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 역시 밤마다 숲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몇몇 주민들은 밤중에 집 앞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놓여져 있거나 창문에 기이한 그림자가 비친다고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여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고 그는 눈보라가 치는 밤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 끝에 그는 다음날 김할머니가 발견됐던 곳과 비슷한 위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 역시 저체온증에 시달렸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발견됐을 당시 그의 손 안에 일부러 매듭지어져 있는 작은 새끼줄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가 숲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밤이 되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그고 지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하룻밤 용기를 낸 몇몇 젊은이들이 숲속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분명히 그들을 불렀고 젊은이들은 순간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중 한 명이 급히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도 그의 뒤를 쫓았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숲속에서 본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본 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전혀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공포에 떨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숲 근처에 가지 않았으며
마을은 점차 버려져 갔다. 마을의 비밀은 이제 숲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뿐이다.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아닌 여러 무서운 이야기를 가진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려온다. 궁금하다면 한번 이 마을을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불러도 절대 그 소리에 응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